바이오 산업단지가 정부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첨단 산업 유치는 물론 강릉 남부권 발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강원도청 제2청사가 가칭 강원도 글로벌 본부로 출범하고 3개국 300명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을 제한하면서 오는 7월 중국 4개 노선 취항을 앞둔 플라이 강원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폐교한 동해 한중대학교의 부동산들이 관할청인 강원도 교육청의 허가 없이 매매된 점이 인정돼 법원이 매매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부가 전국에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강릉의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후보지에 포함됐습니다. 2030년까지 강릉시 구정면에 93만 제곱미터의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국 15곳에 국가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에선 강릉의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가 후보지에 포함됐습니다. 강원도 강릉은 청정 자원을 활용하여 제약, 화장품 등 천연물 바이오 특화 기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규제를 줄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신속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 그리고 인허가의 사전 협의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3분의 1 정도의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환동의 물류 거점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강릉 국가산업단지는 구정면 금광리 일대 93만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서는데 강릉시는 올해 부지 매입 등 행정 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곳 구정면 금광리 일대는 동해고속도로 남강릉 IC와의 거리가 2km 남짓으로 가까워 최적의 접근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국가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로 발전시키고 로봇 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천연물 산단이 생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로봇 관련 산업도 우리가 유치하게 되면 남북권 그동안 소외로는 좀 벗어날 수가 있고 어쩌면 거기가 우리 강릉을 앞으로 성장시킬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될 수 있다. 정부도 이번에 선정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국가산단에 입주하게 되면 이제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상당히 높게 보통 때보다 한 1.4배 정도 적용이 되고요.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지역의 천연물 소재를 활용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데다 강릉시의 오랜 고민이었던 강릉 남부권 발전을 이룰 수 있어 강릉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강원도청 제2청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오늘 국가 첨단산업단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7월 1일 출범하게 될 강원도청 제2청사는 부지사가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제2청사 개념이 아닌 가칭 강원도 글로벌 본부로 출범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광 분야를 비롯한 3개 나라 300명가량의 직원이 내려오는 방안이 확정됐고 강원 도립대에 임시 근무처가 마련되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강원도가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외국인 비자 발급을 재개했지만 한국행 단체 관광은 여전히 빗장을 풀지 않아 도내 관광객 유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가는 항공노선 4곳의 취항을 앞둔 플라이 강원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관광객들이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잦아든 지난해 6월 이후 양양공항에는 일본과 베트남 등 해외 노선 5개가 현재 운영 중입니다. 7월부터는 베이징과 장춘, 웨이하이, 하이커우를 잇는 중국 노선 4개가 새로 운항을 시작합니다. 양양공항 거점항공사 플라이 강원은 중국 취항을 계기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노선의 핵심 고객층은 단체 관광객입니다. 기업 관광객이 단체로 몰려와
항공과 연계한 여행 상품을 이용하면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 관광객들은 개인 관광객보다는 소비력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체 관광객을 모셔와서 단체 버스로 다니면서 소비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 그런데 중국이 단체 여행 대상 국가에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항공사는 수요 확보에 비상입니다. 이번 조치가 취향 전까지 풀리지 않으면 40명 안팎의 인력 채용과 항공기 도입 투자 비용은 경영 정상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형 항공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여객 수요 회복과 화물 운송을 통해서 매출 안정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이 어려워지면 강원도가 올해 목표로 삼은 해외 관광객 200만 명 유치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대만이나 홍콩의 단체 관광객 유치를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중국만큼 관광객이 많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5월 달에 타이페이에서 개최하는 타이페이 투어 엑스포에 참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타겟 홍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을 통해 모처럼 만의 관광 특수를 기대하던 강원도와 지역 항공사가 방한 제한 정책의 울상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MBC 강원 영동은 폐교한 동해 한중대학교의 부동산들이 허가 없이 헐값으로 팔렸다는 의혹을 2년 전 처음 보도했습니다. 관할청 허가 없이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돼 당시 강원도 교육청까지 소유권 등기를 다시 돌려놓으라고 통보했는데 최근 법원도 매매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천곡 로터리에 있는 2층 규모의 상가 건물. 건물 내 10여 개 상가를 폐교한 한중대학교의 학교 법인 광희학원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난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일반인과 법인에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매매 과정이 이상했습니다. 매매 가격이 시세의 절반도 안 됐고 일반인들은 매입하기 어렵게 특정한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제한된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또 파산한 학교 재산이라도 관할청인 강원도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MBC 강원 영동은 취재 끝에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해 보도했고 강원도 교육청은 2021년 광희학원의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 관제인에게 부동산 거래를 무효로 돌리고 소유권 이전을 말소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관할청이 허가 없는 거는 그 자문 결과 세 군데 다 일치를 해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무효라고 해서 파산관제인 측에다 공문을 시행을 했고요. 문제가 된 폐교대학의 부동산은 이곳뿐만 아니라 서너 곳이 더 있었고 매각 금액은 10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매입자 가운데 4명은 자진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줬습니다. 모두 등기를 넣어놓고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허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 소를 이 사람을 취소하고 우리는 그냥 바로 해가고 바로 그냥 취소했거든요. 파산 관제인 측은 나머지 7명과 법인 2곳을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파산 관제인이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한중대 부동산은 거래 무효가 돼 강행 규정으로 소유권을 원위치로 돌려놔야 합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 보더라도 이번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해 강원 영동 지역 금융기관의 수시는 크게 증가한 반면 여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영동 지역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수신액은 2조 6,881억 원으로 2021년 대비 60% 늘었습니다. 반면 돈을 빌려주는 여신액은 1조 2,923억 원으로 29.2% 줄었습니다. 이처럼 수신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고금리 기류 속에 예금은행이나 비은행 모두 저축성 예금을 중심으로 수신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원도 내 학교 급식 종사자 가운데 2명이 폐암 확진을 받은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결과 급식 종사자 31명이 폐암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502명은 양성 결정, 39명은 추적 검사가 필요한 경계선 결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지역 내 584개 학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태백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공무직 공무원을 비롯한 민주노총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오는 17일 문화예술회관 소공 현장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주민공청회를 열어 관련 결과를 강원도 협의와 공단 설립 심의위원회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자료를 보면 인원을 감축하고 임금을 삭감한 예산 절감이 주요 내용이라며 저임금 일자리는 태백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킬 거라고 공단 설립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척에서 창고와 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한 채를 모두 태우고 또 다른 주택 한 채는 절반의 피해를 입었지만 빈집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저녁 8시쯤에는 강원대 도계 캠퍼스의 컨테이너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일주일 만에 300명을 넘어섰던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2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속초 25명, 강릉 21명, 동해 11명, 삼척 8명 등 모두 293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90만 1,584명입니다. 전담 치료병상은 30개 가운데 19개가 남아 있습니다. 동해시가 과학영농종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모두 26억 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망상동의 토양검정실과 가축 분뇨 부숙도 검사실, 스마트 농업 교육장 등을 갖춘 498제곱미터 면적의 과학영농종합단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단지 내에는 연말까지 30억 원이 투입되는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 공급시설이 조성되며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을 확대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은 오는 16일 강릉 직업전문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모두 10회 예정됐는데 학교나 아파트 주민자치회 등 100명가량의 구직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추가 상담 신청도 받습니다. 강릉시 일자리지원센터는 다음 달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만들어 한 구직자가 한 번에 여러 기업과의 면접을 통해 채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방비 특별 지원에 나섭니다.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22곳에 시설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시설 유형과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이번 특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지역 주민 소액 기부 모금인 고성 도움 나눔 운동에서 마련했습니다. 육군 제102 기갑여단이 다음 주 22일 고성 일대에서 궤도 장비 실기동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으로 인해 당일 국도 7호선과 일반 도로에서 전차와 장갑차 등이 이동할 예정이어서 일대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군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전 통제반을 운용하겠다며 주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가 지난해 2명에서 올해는 6명의 도내 출신 후원 프로골프 선수를 공개 모집합니다. 하이원 리조트는 최근 3년 동안 KPGA 2부와 KLPGA 2부 투어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프로 선수 가운데 폐광 지역 출신 남녀 2명과 강원도 출신 남녀 4명 등 모두 6명의 후원 선수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